떠다뒀다면 비행 변준국입니다. 오늘은 항공사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항공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현 시점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다뒀다면 비행 이륙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제가 주식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투자는 시청자님들의 몫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상장을 한 곳은 현재 LCC 이스타항공가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상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기준으로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전보다 가장 큰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근본적인 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 주식이 박살이 났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피해를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닐 텐데, 항공사 주식을 이렇게 다 펼쳐놓고 보시면은 2018년 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2019년을 계기로 꺾였어요. 2019년 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2019년 초에는 많은 항공사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공 여행객들은 늘어나는 추이가 줄어들고 있었던 반면에 항공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공급량을 늘리고 있었고 신규 LCC도 들어오면서 이거 잘못하면 실적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과거에는 뭐 90% 100%까지도 됐었는데 이게 막 10% 20%씩 막 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항공업계 좀 이상하다 라고 하고 있었던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여행 수지가 막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약간 안 좋아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일본 불매운동 하면서 일본 노선이 박살이 나면서 항공사들이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2019년을 근근히 보태다가 2010년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결정타를 날려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주식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갖게 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 주식은 오를 것 같은 주식을 고르기보다는 빠지지 않을 주식을 골라야 된다는 말을 해요. 저는 이게 항공주에 좀 맞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항공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2만원대 초반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찍고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워낙에 기본적인 뭐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화물 실적, 깜짝 실적을 내서 2분기에 심지어 흑자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또 추가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예지사항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알짜 자산 매각이나 사업부 같은 거 매각을 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노력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가격대로 한 14,200원. 야, 이거 내가 무슨 타짜 같은데. 이게 무슨 가격이냐면, 이번에 대한항공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단행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를 하면 공모가가 있어요. 이번에 책정 가격이 14,200원이에요. 근데 이 14,200원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사조라고 해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일부 배정을 해줘요, 그 주식을. 그럼 이제 직원들은 굉장히 저가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는 것인데, 물어봤어요. 이번에 우리사주 사실 겁니까? 하니까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라고 말해요. 이때도 다 공모가가 있잖아. 근데 그 공모가보다 지금 더 낮아. 그것보다 높아야 어쨌거나 직원들도 수익을 보는데, 2015년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반토막 가까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은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유상증자되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보면 우리 사주 청약률이 98%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직원들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이 유상증자 가격은 저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아시아나항공 얘기만 말만 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제가 아시아항공 측에 물어본 결과 유상증자를 한 20번 정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발행가, 공모가가 대부분 5,000원 안팎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도 4,000 얼마야. 아시아나항공 주식이 언제 고점이었냐 이렇게 얼추 찾아보니까 2012년에 한 10,000원 넘었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재무구조 문제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그룹사에서 소녀 가장 역할을 했어요. 아시아나항공이 탑승률만 비교해보면 대한항공보다 항상 높아요. 근데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가격 책정을 잘 못한 거거든요. 탑승률은 높아지지만 이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실적과는 별개로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이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매각 이슈입니다. 채권단이 관리를 제대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했을 때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다시 한번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항공. LCC에서 처음으로 상장을 한 2015년, 16년 요때는요, 한국에 있는 항공산업이 정말 부스터를 막 달고 이렇게 쫙 올라갈 때여가지고 우려도 했지만 기대가 훨씬 컸다고. 막 대형 항공사들이 점유율까지도 위협을 했었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고 막 이스타항공 인수도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었으니까 지금도 한 13,000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제주항공의 이제 유의미한 가격을 12,400원으로 보는 게 아까 대한항공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유상증자를 하면서 공모가를 이제 12,4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유상증자를 해서 신주가 발행이 되면 발행하기 이틀 전에 기관들은 이제 물량을 좀 빼낼 수가 있는데 그때 너무 많이 빠졌어. 그 말은 제주항공 오래 들고 있기는 약간 이제 부담이 되는 거라.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주항공이 정말 저력이 있습니다. 이게 저력이 있다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보여줬잖아요. 이제 기한기금 지원을 받고 있긴 해도 월 한 300에서 400억 가까이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가격이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더 빠질 자리가 없어 보이는 거고, 감히 상상이 안 돼. 제주항공이 10,000원 이하로 뭐 떨어진다는 게 너무 상상이 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얼추 유상증자 이후에 한 12,000원 정도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 근데 지금 뭐 여행주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항공주들도 역시 이제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에어부산인데,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상장을 한 겁니다. 공모가가 3,600원으로 정해져. 근데 딱 뚜껑을 연 날, 그날 막 너무 치고 올라. 정말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내려올 정도였거든요. 이제 에어부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이제 부산, 영남, 경남 지역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아나 계열사라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일 수가 있거든요. 에어부산이 단숨에 또 대박이 난 게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이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매각 이슈가 딱 터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날아가다가 이제 매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코로나 터지면서 역시나 이게 바닥을 찍었었는데, 신공항 뭐 이슈도 있고, 부산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에어부산은 어떻게든 향토 기업으로 좀 발전시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부산이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유력 기업들과 투자 같은 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어부산도 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주식이고, 이게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잘 나가겠죠. 좋은 뭐 위치에 있는 주식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다음 진에어.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업계가 호황기야. 그러니까 진에어 제주항공은 업계 호황기에 상장을 했고, 진에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한진그룹 계열사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진에어가 LCC 최초로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을 해서 이제 화물 사업에도 뛰어들 겁니다. 다른 데는 기단을 하나로만 운영을 하는데 진에어는 737 그리고 777 갖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대한항공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를 공유하기 때문인데, 이게 엄청난 장점을 또 발휘하는 거죠. 화물기 전환하는 거 처음 비행 나갈 때 변병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취재. 티웨이 항공, 마지막 티웨이 항공인데, 난 진짜 티웨이 항공 눈물이 납니다. 제가 11,600원에 한 주 샀는데요. 얼마입니까? 근데 알잖아, 내 티웨이 항공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티웨이 항공이 정말 잘해요. 일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고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정말 다른 데보다 몇 %씩 높고, 지금도 뭐 지방 노선, 국내선 뭐 이런 거 상승률도 무차입 경영 원칙이거든요, 얘는. 빚을 최대한 안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2018년 중순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자, 이제 공모가를 정하잖아요. 처음에 공모가를 정하는 방법이 이제 많은데, 경쟁사, 동종업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티웨이항공이 여행사들이랑 제주항공을 비교를 껴갖고 공모가를 산정을 했어요. 그때 이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주항공이나 그 여행사들은 이미 다 누릴 거 누리고서 소위 커지는 데인데, 거기랑 하면은 이게 너무 고평가될 수도 있다 라는 시장에 우려가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첫날이 고점이어서 정말 빨리 10,000원대를 회복했으면 하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티웨이항공이. 자, 아무튼 지금 항공업계가 매우 어렵고 어떻게든 반등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일 딱 눈을 뜨고 일어났어, 코로나 백신이 딱 발견이 돼. 항공주, 여행주 거의 급상승에서 급상승. 장기적으로 묻어두실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실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일 뿐,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하늘을 훨훨 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정말 정고점을 뚫고 비상하는 그날까지 변비행은 존중하며 버티는 항공 주주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